자, 이번에는 사활 문제 5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순서에 맞춰 생각하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 흑선의 문제로 100을 구분된 두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해 잡는 문제입니다. 100은 이미 흙 한 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집을 못 가져가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수당에 있는 한 점을 뻗어볼까요? 100이 안쪽으로 다시 단수치게 된다면 흙 두 점이 탈출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이 안에서 구분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흙이 안으로 꼬부리게 되어 한 집과 옥집으로 살 수 없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도 바깥쪽으로 흙을 단수쳐야 하는데 이때 흙이 늘면 다시 단수를 연달아 당하게 됩니다. 계속 도망치면 곡사공의 모양으로 잡히게 되어 100이 완생이 됩니다. 여기서 흙이 안쪽으로 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100이 3점을 잡게 되면 한 집을 따로 내는 방법과 3공도의 급소에 두어 사는 이른바 맛보기의 형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00의 묘수가 나옵니다. 100은 이 장면에서 호구를 둘 수 있는데 만약 흙이 2점을 단수치면 2점을 따냄과 동시에 구분된 한 집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흙이 2점을 따내어도 다시 100이 한 점을 따내기 때문에 결국 구분된 2개의 집과 하나의 집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러면 한 점을 나가는 수는 결국 100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를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눈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102점과 2점을 끊어보겠습니다. 100의 선택지는 일선 방향으로 단수치는 수와 반대로 단수치는 수가 보이네요. 먼저 일선 방향으로 단수 치면 흙은 뻗게 되고 100은 2점 방향으로 단수를 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단수를 치게 됩니다. 흙이 다시 단수를 쳐도 결국 2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100은 살게 됩니다. 만약 100이 반대로 단수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은 뻗게 될 거고 100이 한 점을 잡았을 때 흙은 묘수로 호구 안쪽으로 단수 치게 됩니다. 100이 흙 한 점을 잡으면 환격의 모양으로 대따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2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흙이 먹여치기를 진행해서 100의 안형이 옥집이 되어 100이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100이 일선 방향으로 단수치면 되기 때문에 끊는 수는 안 된다가 정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수로는 아까 나왔던 흙의 묘수로 2점 밑에 붙이는 수입니다. 밑으로 붙이게 되면 100은 호구로 맞거나 연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 흙 한 점이 잡히는 타이밍을 100이 가져가면 손쉽게 살기 때문에 흙은 확정적으로 한 점을 늘게 됩니다. 100은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막게 되고 그때 아까 붙였던 한 점을 연결하게 탈출합니다. 이 상황에서 100이 2점을 따내면 한 집을 없애면 되고 100이 맞게 되면 흙은 3공도의 모양을 만들어 100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00이 호구로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의 수가 성공이 되려면 이 경우의 수에서도 100이 잡혀야 합니다. 이때 흙은 한 점을 넣는 것이 아닌 호구를 들여다보는 수가 이 모양의 순착이 됩니다. 100이 호구를 연결하면 흙도 한 점과 연결하여 세 점이 탈출하는 수와 한 점을 바깥과 연결하여 살리는 수가 맛보기가 되어 100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100의 다른 선택지인 한 점을 따내는 모양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죠. 100이 한 점을 따내면 흙은 호구 안으로 들어가 아까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100이 2점을 따내면 먹여치기, 한 점을 따내면 한격의 모양으로 100을 잡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흙은 이 1번의 수, 붙이는 수와 이후의 3번 수, 호구를 들여다보는 수로 100을 잡게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한 가지 특징이 보이네요. 이번 문제는 좌우동형의 문제이네요. 좌우동형이란 오른쪽 왼쪽의 모양이 똑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 혹은 어렸을 때 바둑을 접하셨던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던 격언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붙이면 져쳐라, 호구 자리는 급소다, 빵 때림은 30집,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양도 격언에 포함됩니다. 바로 좌우 동형은 가운데가 급소라는 격언이지요. 혹시나 다른 소가 정답일 수도 있으니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흙의 집안에 갇혀있는 4점의 상황이 급해 보이네요. 그리고 중앙 쪽에 별도의 두 집의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볍게 눈에 들어오는 수는 왼쪽과 오른쪽 돌 중 하나를 넘어가서 살리는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의 102점의 경우 넘어가도 흙의 다음 수로 양단수가 되어 넘어간다 한들 반대쪽 2점이 죽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100의 각 2점을 연결해 볼까요? 이때 만약 흙이 한쪽을 넘어가지 못하게 일자로 막는다면 100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왼쪽을 막으면 100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수를 두게 됩니다. 흙이 넘어가는 수를 막기 위해 먹여치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100은 먹여치기한 돌을 따내고 흙이 단수를 치면 중앙에 단수되어 있는 돌을 또 따내어 촉촉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흙이 오른을 막는다고 한들 결과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일자로 막는 것이 아닌 젖혀서 넘어가는 수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100이 넘어가려고 하면 호구 안쪽으로 들어가 양단수 모양의 환격수를 두게 됩니다. 이때 100이 아무리 중앙에 단수된 흑도를 잡는다고 한들 양단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102점이 잡혀 106점이 그 상태로 흑에게 잡힌 모양이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좌우 동형은 가운데가 급소입니다. 이 모양에서 가운데는 어디일까요? 다들 눈에 계속 들어오는 수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00의 2점과 2점 사이인 이 일선의 입구자입니다. 이 수를 두게 된다면 흙은 선택권이 매우 적어지는데요. 100이 입구자를 둠으로써 생긴 이 호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잡히게 되면서 100은 양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맛보기로 생겼습니다. 그럼 흙은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막아야 하는데 왼쪽을 먼저 막아보겠습니다. 왼쪽을 막게 되면 100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흙이 이때 왼쪽에 2점을 단수치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100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2점을 연결하게 된다면 촉촉수의 형태로 100의 6점이 다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100의 묘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운데 흙의 한 점을 먹여치기 하는 수가 묘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흙은 여기서 100이 먹여치기한 한 점을 따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내는 순간에도 이미 흙의 모든 돌이 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돌이 잡아먹혀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흙이 어쩔 수 없이 102점을 따내게 된다면 반대쪽 흙 8점이 잡혀 결국 100이 흙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둑의 격언을 많이 알고 계신다면 의외의 상황에서 정답을 빠르게 도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벌써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는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과연 잡을 수 있는가 라는 이유와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잘 타개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승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파악해보면 흙 한 점이 100의 진영 속에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100의 돌들의 약점이 많아 자충을 이용해 스스로 궁도를 줄이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입니다. 먼저 102점과 2점 사이를 끊어볼까요? 100은 당연히 2점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흙을 일선 방향으로 모는 단수를 치게 됩니다. 그때 흙이 늘었을 때 100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2점이 있는 방향으로 흙을 단수치게 된다면 스스로 활로를 줄이는 자충의 수가 되기 때문에 단수를 치게 되는 경우 항상 자충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 흙이 늘었을 때 100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면 흙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기 때문에 끊는 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배진영에 있는 한 점을 들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100이 2점이 끊겨지는 것이 걱정되어 연결을 하게 되면 흙은 104점을 단수쳐 촉촉수의 형태로 100을 잡게 됩니다. 100도 이 상황에서는 흙 2점을 단수쳐서 잡아야 합니다. 결국 흙 2점이 죽게 되면 100의 진영이 나뉘기 때문에
구분된 두 집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흔히 쓰는 전략이 있죠. 바로 바깥부터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백에 두 점을 젖혀 백의 연결을 강요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백은 1선에 두어 호구를 쳐서 연결하는 방법과 꽉 있는 방법, 2선에 두어 호구를 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선에 호구를 두게 되면 흑은 두 점의 단수를 치게 됩니다. 백은 불가항력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흑은 두 개의 돌을 연결하여 삼공도의 모양으로 백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비계 형태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백은 촉촉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4점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궁도를 줄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백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선에 두어 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이 이수를 둠으로써 집이 확연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백진영에 있는 흑 한 점은 포기하고 1선의 백집을 없애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흑이 호구를 들여다보는 수를 두게 되면 백이 연결하면 나도 연결해서 넘어가고 백이 막는다면 오히려 세 점을 잡아 이 경우에도 백은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백이 꽉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흑의 묘수로 한 점을 늘게 됩니다. 백은 이 전 상황처럼 넉 점이 촉촉수로 죽는 모양을 피하기 위해서 연결하면서 흑 두 점을 단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은 여기서 또다시 바깥부터 궁도를 줄이며 들어오게 되고 백은 더 이상 궁도가 줄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둑에서 상대방을 잡으러 가는 수순, 즉 수읽기는 상대방의 수를 통제해서 강제로 둘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전술, 전략입니다. 고수가 되면 될수록 상대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백이 막으면 흑은 그때 삼궁도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 또한 백은 살 수 있는 길이 사라집니다. 백이 흑 두 점을 잡으면 살 수 있지 않냐 라는 의혹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흑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백이 두 점을 잡았을 때 흑이 쉽게 생각하고 막으면 백은 연결해서 생각지 못한 곳에 별도의 집을 만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은 먹여치기를 활용하여 백의 집을 옥집으로 만든 후 조용히 늘어서 막으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막으면 백은 양단수를 두어 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궁도를 바깥부터 줄이면서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